네, 최근의 정치본색 일부 심층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한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주진영 박진영. 네. 예.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예. 저희는 꼭 민주진영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어서 혼자만 이렇게 민주진영, 박진영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좀 이름이 진영이니까. 이 이름이 진영이니까. 네네네. 예. 채널 홍보를 위해서. 네. 한국 언론 자유지수 이야기를 이거 뭐 62라는데 저는 저 KBS 있을 때부터 하는 행태 짓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뭐 하는 짓을 보고 자유지수가 많이 떨어지겠다. 이미 한 1, 2년 전에 예언을 했었는데 쭉쭉쭉 떨어지는군요. 예. 이 정권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틀막 정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한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축 국면이 있었고 좀 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크게 기억나는 사태 뭐 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지금 그렇죠. 결국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출발점이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약속한 게 뭡니까? 더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는데 도어 스태핑 중단으로 이어졌고 뭐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 날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 향해서 내부 총질한다 이렇게 표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겹쳐 있는 숫자가 지금 언론 자유지수의 추락으로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뭐 보여집니다. 62면은 이제 민주국가의 마지막 끄트머리 또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제일 위에 뭐 요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장기적으로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언론 지수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요, 선거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나 대통령 선거 포함해서 그렇게 하지 자주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여론이나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 왔다라고 62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자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할 자유랄지 대통령 뭐 95% 이야기하신다고 하니까 네. 본인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이 돼 있는 것 같고 기득권들의 자유도 철저하게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보수 신문들도 아직까지도 오늘 보니까 김대중 전 주필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에서 무슨 좌파 공작 운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려올 각오를 하고 뭐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논설을 쓸 자유는 또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그 언론 자유 지수가 기자들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이러고 많은데 그러니까 62인 거랑 뭐 30인 거랑 본질적으로 내 삶에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회 체제의 어떤 구조가 형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를 사실 좀 보여주는 수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뭐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공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의사소통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권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일극 체제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다. 권력 체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수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운 비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그걸 비판하는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한 15년 전인가요? 벌써 MBC, KBS의 압수수색을 한 해 만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전 국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난 15년 사이 사회적 공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사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도 그러려니 해요. 단신 취급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인 어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퇴행적 결과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 2번 당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2번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론인들도 다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공영방송에 있는 언론인들은 한 보수 정권 들어올 때마다 한 10년에 한 번씩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네,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인생이 아주 참담하게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입틀막이 되거나 아니면 비굴하게 그냥 이렇게 살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자유를 지향하는 언론인들이 수천 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게 사회에 영향을 안 줄까? 사회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에 관해서 최근에야 뭐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언론 같은 경우는 바이든 집권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인플레이션 이야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제 민생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언론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제 민생을 이야기하라고 정치권에 요구를 하고 본인들은 웬일인지 지난 2년 동안 경제 민생에 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해. 특히 보수 신문들은 감추고 싶은 숫자는 계속 감춰. 그리고 정부가 자랑하고 선전하고 싶은 숫자만 막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를 해. 그러면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생이 어그러져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짚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이제 누리고 네. 있는 언론의 자유는 보수 기득권 특권 언론의 자유만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우리 저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 몇천 명이 말할 자유를 빼앗겼다. 그러면은 그 기자들을 대변하는 몇천만 명의 국민들의 말할 자유가 빼앗기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제일 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이제 학술용어는 난디시전이라고 합니다. 네. 비결정, 의제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 기득권 언론들은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만 언론에 내줘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서민들이라든가 사회적 네. 약자들의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조차도 못 받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 이슈가 언론에 거의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 이슈. 농민 이슈 본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은 아예 의제조차도 못하고 입틀막이 습관화된 국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권이 한 두세 번만 가버리면 이거는 다시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그 인수위 시절에 요맘때였잖아요. 대통령 취임 전인데 인수위 시절에 마지막으로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110대 국정과제를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생각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게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이라고 해서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쳐버리죠. 미쳐버려요. 쭉 가면 있잖아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미쳐버립니다. 하나도 한 게 없네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진짜 기함을 합니다.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별거 다 있어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과학기술은 2개나 들어가 있네. 야. 저도 뭐 과거에 인수위에 대해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 국정과제 특징이 뭔가 하면 예. 추상명사의 나열입니다. 보통 국정 목표는 한 4개 정도 잡습니다. 뭐 그렇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뭐 따뜻한 복지, 뭐 예. 이렇게 그걸 국정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국정 과제는 구체적으로 개별 정책을 보통 해요. 뭐 일자리 100만 개. 라든가 또는 뭐 기본 국민소득 뭐 4만 불 뭐 이렇게 잡는데 그렇지. 국정 과제를 추상 명사로 잡는 정권은 역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네. 최악의 수준이야의 정권으로서 출발 자체도 그랬다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